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였는데요.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대신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네. 있는 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네. 무죄 이게 이제 공소 기각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네, 네. 무죄도 아니고 공소 기각이 무죄랑은 정말 다른 선고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더 심각한 선고죠. 예,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예, 예, 선고했는데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개념은 이제 검찰이 공소 제기권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위법 혹은 또 여러 가지로 이거 너무 가혹하게 공소 제기를 했다. 이래서 아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예. 공소권 남용은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다가 서울 간첩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 사건에서 검사들이 이제 일단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뭐 증거 조작이나 이런 거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재기해서 기소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다 이미 처분이 끝났던 판결이 끝났던 사건.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그 지원금 같은 거 받았던 거 그런 걸 갖다가 기소유예했다가 재기해가지고 기소했던 거. 그거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공소권 남용 주장이 많았지만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이 수사기관이라는 거대한 그 집단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그걸 구제해주기 위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가만히 보면은 이런 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들이 보면은 좀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특권과 지위를 누려왔던 사람들에게도 우인성 판사 말처럼 뭐 이렇게 예. 지위고하와 관련 없이 권력을 잃었더라도 그런 법리가 적용될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합당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에 500만 원 벌금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곽상도는 아예 그 유무죄마저도 판결받지 못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항소심으로 가면 어떻게 좀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공소기각 받은 거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퉈야 됩니다. 예. 뇌물죄와 불가변의 관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범죄 수익. 근데 모든 뇌물죄가 범죄 수익 은닉과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뇌물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뇌물과 그 범죄 수익 은닉은 별개의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별개의 범죄죠. 단순히 뇌물 수수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예. 뇌물 수수도 하고 그걸 다른 형식으로 은닉하거나 위장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난 가능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데 법원에서는 이게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일종의 보복 내지는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한 의율 변경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앞으로 수사 방향이라던가 다른 사건에 대한 그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항소해서 다퉈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의 방식이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50억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6년 정도 대리로 근무한 청년인데 50억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50억이라는 퇴직금은 사실은 뭐 평생 직장에서 일한 사람들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글로벌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퇴직금 수준이죠. 예. 그리고 그런 경우에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게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김인택 부장판사는 김인택이 아니죠. 우인성 부장판사는 맞죠? 이 우인성 부장판사가 무죄로 이 아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에서도 역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제 그 부분 역시 무죄라고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곽상도 의원은 그 잃어버린 나의 5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세용 부장판사는. 그렇습니다. 이 판사 이름 다 외우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재판 이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판결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망정이지. 그 전에도 이렇게 판사마다 정말 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좀 권력이 있고 그동안 이제 뭔가 이제 그 카르텔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예, 저는 뭐 검사 출신이고 저 뭐 법원에 대해서 저도 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부분도 있고 예. 그랬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상한 판단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독특한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서 풀려고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그런 잘못된 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국민들이 실망할 만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좀 놀랄 만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연달아 선고되는지 저로서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네. 50억 원은 퇴직금이다, 네.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퇴직금 약간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이건 뭐 퇴직금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금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뭐 우리 법 체계가 이런 식의 그 뇌물 수수 아주 변형된 형식의 뇌물 수수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잃어버린 5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당 10억씩이거든요. 국민들을 생각하기에는. 예. 그럼 1년당 10억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잃어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구속도 안 됐지 않습니까? 구속도 안 됐었죠. 구속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 중에는 나 같으면은 그 정도 그냥 뭐 불구속 재판 5년 동안 받고 50억 생긴다 그러면 재판 받겠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퇴직금의 형식을 취하면 소득세도 안 물고 10% 세금만 문단 말이에요. 일반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지만 퇴직금은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뭔가 상급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산도 전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형사상 고소를 한다.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어쨌든 검찰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존의 법 시스템에서 의율할 수 있는 죄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인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형사보상 나중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뭐 형사보상 청구는 할 수 있겠죠. 그걸 넘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예전에 왜 800원 커피 마시려고 횡령했던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내렸던 판결과 지금의 이 판결을 비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800원 판결에도 나름 뭐 보면은 800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800원 커피 때문에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있는데 50억을 받고도 아무런 법적 그 뭐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박한 일반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본인의 자녀가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3학기 총합해서 600만 원 받고도 유죄를 받았다. 근데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고도 무죄를 받았다. 이걸 또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견? 학생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일하는 형식을 어떤 식으로든 취해라. 앞으로 학생 장학금은 받지 말고 뭐 그 엉터리 같더라도 뭐 이 근로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퇴직금 형식으로 받으면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는 하나의 지침을 법원이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으려면 자녀의 직장에 퇴직금을 통해서 받아라. 저 뭐 그냥 뭐 여러 그 아들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아버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라서 미안해. 내가 아니라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김건희 1년 8개월이라든지 뭐 명태균, 김영선 무죄 선고라든지 1년에 이런 선고들이 사법부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재판의 공정성, 예를 들어 그 약식 기소가 된 판사가 그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 좀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던가 하나의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 점도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 재판 진행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의 배당이라던가 재판 진행하는 모습이 국민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 선고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아주 독특한 법 논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런 모든 판결 선고 법원 내부 시스템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법원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법원 자체적으로도 빨리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체적인 뭐 입증 네. 내지는 절차적인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번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 때의 공소권 남용 법리와 지금 이 사건에서의 법리 차라리 무죄 판결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이걸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서 그러니까요. 예. 아예 그 배척을 해버린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예상을 한다면 그 공소 기각해서 한 그 판결이 네. 만약에 이제 항소해서 올라가면 2심에서 판결을 어떤 식으로 내릴 거라고 보세요? 2심에서는 당연히 그 공소기각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공소기각 판결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본인들이 충분한 심리를 해가지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권 의원 측에서도 곽상도 의원 측에서도 계속 항소를 해가지고 상고심까지 다퉈보려고 들겠죠. 그렇겠죠. 네. 결국 상고심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